부부 싸움 중 고속도로 내린 여성. 예. 남편 버스기사 다 처벌. 왜? 그러면서요. 지난 20년, 어제네요, 어제. 고속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차에서 내린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고속버스 기사와 차를 세운 남편이 모두 다 근고형을 받았다. 근고형을 받았고요. 대전지법의 형사 구단독 판사는 버스기사 A씨에게 근고 1년을 선고했고요. 또 남편 B씨에게는 근고 2년을 선고했다. 아이들은 작년 3월 19일 경부속도로에서요. 고속도로 운전하던 중에 앞에서 정차 중이던 승용차 뒤에 있던 B씨 안에 C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예, 부부관계는 아니고요.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사실혼 관계. B씨는 C씨와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에 과속 문제로 말다툼이 생기자 홧김에 당신이 차를 타고 가라면서 차선을 급 변경해 버스 전용차로 일처리 차를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에서 내리자 조속에 타고 있던 그러니까 여성분이요. 남자가 화가 나고 차를 팍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조속에 있던 여성이 아유 그러면서 그 차를 갖다 세워두면 안 되니까 운전수로 가던 중에 뒤에서 오던 버스가 꽝. 판사는 버스 기사가 전방 주시를 다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동거남은 홧김에 차선을 변경해 정차 후 C씨를 사망케 하는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또 다른 거 하나 볼까요? 다른 뉴스, 이건 중앙일보 거였고요. 이번에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는 고속도로 부부 싸움 중 하차한 아내 사망, 남편 버스기사 근고형. 이제 사실혼 관계였어요. 사실혼 관계. 10년 이상 사실혼 관계였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버스용 차로인 일처리 차를 세웠다. 그러다가 뒤에서 온 고속버스가 들이받아서 사망케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고 유족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동거남은 홧김에 차선을 급변경하는 차를 세워서 아내를 숨지게 했다. 고속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내리면 그건 매우 위험한 거죠. 저는 유기치사 쪽으로 될 줄 알았더니 업무상 과실치사로 했네요.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 남편 B씨는 3천만 원을 공탁했지만은 유족이 이를 수령할 의사가 없기 때문에 제한적으로만 형량에 참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 기억하시나요? 버스 기사님만 억울 이런 글도 올라왔고요. 판결이 아쉽네요 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지 보시죠. 아이 고속도로에서 뭐가 빨리 달리는 사람아 당신은 국도에서 선택 다닐 때 보니까 뭐 100km 정도 더 놓고 다녔다고 내가 무슨 100km 다니냐 100km인데 우리가 이렇게 가잖아 그래 평균 속도 이게 98이잖아 그 이걸로 맞춰가는 게 맞는지요 속도는 이 사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늘 속도가 98km로 왔다는 얘기예요 평균이라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속도를 평균을 해가지고 평균이라는 거지. 그래, 처음부터 여기까지 100분에서 98에 달려난 뜻이지. 그 새끼가 그 소리하고 있어. 예, 이거 갖고 다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차를 가다 차를 세울 건가요? 한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지금 남자분이 운전하고 지금 여자분은 조속에 타고 있습니다. 이날은 딸내 부부, 딸 사이 그리고 손녀랑 같이 강원도 여행 갔다 오는 걸 제가 기억하는데요.
네, 이거 차를 세웁니다. 저 미친놈이야 저거. 그리고 운전석으로 가다가 네. 저 미친놈이야 저거. 자, 차를 세웠어요. 자, 하나, 둘, 셋. 저 버스 보이죠? 네, 저 뒤에 버스 보이네요. 네, 이런 사고였습니다. 자, 여기서요. 버스가 언제쯤 보이는지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네, 남자는 차에서 내려가고 나가는 거예요. 여자가 차를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이제 운전석으로 가려다가 뒤에서는 버스한테 버스 지금쯤. 자, 여기 보이네요. 버스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 보세요. 지금 7초 돼 있는데요. 7초. 보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예. 이런 사고였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어제 뉴스에서 버스 기사하고 그다음에 동거남하고 버스 기사는 금고 1년 그리고 동거남은 금고 2년 선고받았다고. 그래서요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뉴스 보도된 거 봤습니다. 버스 기사는 금고 1년, 동거남은 금고 2년. 실형 선고죠. 법정 구속됐나요? 버스 기사는 형사합의 없이 변호사님에서 무죄 주장했었나요? 네, 현재 금고 실형 선고 맞고요. 법정 구속은 안 했어요. 네, 항소에서도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죠. 네, 뭐 무죄 다툴 수 있는 기회도 줬을 거고 또 형사 합의할 수 있는 기회도 줬을 거고 그래서 법정 구속은 안 한 것 같습니다. 법정 구속은 안 했고요. 둘 다 사과는 여전히 없고요. 버스 기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무죄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 기사와 동거남은 재판 다음날 항소를 했습니다. 그럼 6월 26일 날 선고한 게 아니라 며칠 전에 선고한 건가요? 뉴스에서는 어제 선고한 것처럼 돼 있는데 그러면 아마 며칠 전에 판결 선고했는데 기사 언론에 좀 늦게 보도된 것 같습니다. 여하튼 버스 기사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무죄를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버스 기사 동거남은 재판 다음날 항소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버스 기사만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어떻습니까? 버스가 이제 저 앞에 서 있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한 7초 만에 사고가 났는데요. 버스 기사 무죄인가요? 유죄인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까 버스 기사만 억울하다라는 그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보시고요. 후방 영상에 버스가 언제 버스 야 살짝 커브길이에요. 살짝 커브길. 저 미친놈이야 저거. 버스가 언제쯤? 아직은 안 보여요. 버스가 지금쯤 보이겠죠. 지금쯤. 예, 지금쯤 버스가 보일 겁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부터 다시 여기서 지금쯤 보인다면 지금 5초예요. 아까는 7초였었는데 지금쯤은 직선이니까 보이지 않을까요? 여기서부터 몇 초?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예. 사람도 옆에 서 있었고요.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버스만 억울하다 라는 의견, 그래서 버스는 무죄해야 된다 라는 의견인가요? 아니면은 버스 기자, 아니 그 7초 내지 9초 동안에 왜 못 피했지? 자, 버스 기사 무죄다 유죄다. 여러분들의 의견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 법원에 1심 판결은 선고됐어요. 이제 항소심에서 어떻게 선고될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아까 어떤 분은 버스 기사만 억울해 그러셨는데 지금은 유죄라는 의견이 86%네요. 무죄가 14%도. 저는 이 사건 버스의 영상도 있습니다. 버스 기사분이 형사합의를 해야 될까요?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이렇게 그 무렵에 양쪽에서 같이 올라왔었어요. 그때 제가 버스 기사분께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는 이분한테요. 혹시 운전자 보험이 있나요? 예. 그랬더니 형사합의금은 1억 5천만 원 나오고요. 변호사 선임비 3천만 원 나옵니다. 변호사 선임비는 초기 대응 플랜이 아니기 때문에 옛날 거예요. 어중간한 옛날 거 정식 기소된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제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버스 기사분께. 작년 3월 31일 날.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겁니다. 검찰 단계에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돈 1억 5천 그걸로 형사합의하시고 검사가 벌금형 해주기를 기다려 보십시오. 그게 아니고 정식 기소한다면 그때 변호사 선임하셔야 되겠네요. 예. 운전자 보험이 이게 초기 대응 플랜이 아니에요. 이분은 정식 기소된 경우에만. 그러니까 벌금형 해주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정식 기소되면 그때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검찰 단계에서 운전자 보험에서 나오는 돈으로 형사 합의하시고 1억 5천이면 합의가 됐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유족들은 동거남이 미운 거죠. 버스 기사분이 미운 게 아니라. 그래서 형사 합의하시고 벌금해 주시기를 기다려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약식명령에 정식재판 청구해도 그때도 변호사 비용이 나오는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저는 이게 무죄라고 보지 않았어요. 어차피 약식 기소되더라도 약식명령에 대해서 정식재판 청구해도 될 것 같으면 그럼 지금부터라도 변호사 선임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정식 기소만 되면 하지 마시고요.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는 버스에게 50% 또는 조금 더 과실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죄는 어렵겠다. 그리고 저는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요? 양쪽에 좀 객관적으로 양쪽에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년 8월에 오늘 JTBC 한분리에서 승용차 블랙박스로 방송 녹화 예정인데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도 같이 소개해도 될까요? 대신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방송하게 된다고 버스에게 잘못 있다 없다는 얘기 안 하고 그 동거남의 그 행태에 대해서만 얘기할 생각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 수사 끝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랬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 끝나고 그러니까 방송하는 그 방송에 버스의 블랙박스 나오는 거 싫다는 거죠. 네, 알았습니다. 8월 23일이 이게 아마 수요일이었나요? 수요일이었으면 녹화하는 당일날 11시부터 녹화거든요. 보겠습니다. 작년 8월 달이 제가 이게 어떤 때는 녹화하러 가는 날 차에서도 막 연락도 하고 그러거든요. 맞네요. 8월 23일 날 수요일 녹화하는 날이네요. 녹화하는 날. 이 차에서 아마 연락한 것 같아요. 근데 방송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 안 했어요. 저는 저걸 양쪽 거를 같이 소개하면서 버스 기사분께는 형사합의 하시고요. 그리고 약식 기소되길 기다리시고요. 형사합의 됐으면 약식 기소됐을 겁니다. 제 여태까지 경험상. 근데 그 이후로 저랑 저한테 질문이 없으셨어요. 저는 왜 유죄라고 봤을까요? 아니 고속도로에 일처리에 차를 세우고 그런 버스가 어떻게 피해? 근데 한 9초? 여기서 제가 왜 무죄가 어렵겠다고 봤는지 다른 사고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불박차 큰 트럭이네요. 고속도로예요. 낮 시간이에요. 가보겠습니다. 저기 요 차. 저 차.
가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서 있는 거예요? 다른 차들은 가는데 좀 더 가까워지네? 자, 여기서 이야. 여기에 뒤에 사람 타고 있으면 죽었겠죠? 운전석에서 사람이 내리네? 예, 운전석에 사람 있어요. 와, 천만다행이죠. 여기, 저 차가, 지금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최소한, 지금도 가는지 안 가는지 잘 모르지만, 요 차는 점점 멀어져, 이 차는 그대로죠, 크기가. 그러면, 아까부터 볼 때, 처음에는 가는 걸로 보이죠. 근데, 요 차는 멀어지는데, 지금쯤이면 이상하다? 3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꽝! 이런 사고. 낮에. 그리고 저 비상등 켜고 있는데 희미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비상등이, 여기 보면 비상등이, 네, 비상등 켜고 있네요. 근데 희미해서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이럴 때 법원에서 몇 대 몇으로 볼까요? 낮에 저기 차가 좀 더 가까워지면 미리 조심했었어야지. 그래서 2차 40, 뒤에서 들이받은 차 60 정도로 봅니다. 저는 이런 사건을 여러 건 해봤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아까 버스가 비록 아무리 버스 전용차로 하더라도 한 7초 내지 9초 전에 보인다. 그러면 저 차 봐라, 저 차 저기. 그리고 버스 전용차에 왜 승용차가 있지? 버스 전용차에 왜 승용차가 있지? 이상하다. 그리고 저 차가 안 가네. 미리 속도 주면서 속도 줄였으면은. 그래서 저는 50% 또는 버스의 잘못이 더 크다는 그런 의견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버스 기사분은 아니 저기 서 있을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가서 결국 마지막에 사고 난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거랑 비슷한 상황입니다. 차가 이렇게 되니 당연히 옆에 서 있던 분은 사망했죠. 예. 좀 아쉬움이 큽니다. 여러분들은 제 의견에 반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제가 초를 아까 7초 내지 9초였잖아요. 아니 7초 내지 9초 동안에 미리 좀 비켜라고 한다든가 또 속도는 줄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86%가 유죄, 14%는 무죄. 이제 실형 선고 받았어요. 항소심에서 형사합의 안 되면은 항소 기각되면 1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항소심에서 계속 무죄 주장하실 건가요? 물론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근데 제 경험에 의하면 무죄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형사합의를 하셔야 돼요. 운전점에서 나온 돈. 그걸로 검찰에서 합의하셨더라면 벌금형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유족들의 마음은 잘 모르겠어요. 네, 유족분들은 저하고도 지금은 소통이 됩니다. 저한테 제가 질문하니까 답도 주셨고요. 저는 이런 사건은 이쪽에서도 질문이 올라오고 이쪽에서 질문이 올라오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망사고는. 이미 변호인은 다른 변호사가 맡고 계세요. 제가 설명드린 거 요걸 토대로 해서 항소심에서는 원만히 합의하고 설령 무죄 주장을 하더라도 합의는 하고 저는 그러잖아요. 무죄 주장하더라도 합의를 하시라고 그러잖아요. 합의했다고 내가 유죄 인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이럴 때 보면 안타까워요. 저는 경험이 다른 변호사보다 훨씬 더 많잖아요. 최소한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제가 버스에게 잘못 있어 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제 얘기가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교통사고는 제가 맞을 가능성은 97% 정도 됩니다. 여태까지 경험상. 저도 한 3% 정도 틀려요. 항소심에서는 끝까지 무죄 주장하다가는 나중에 항소 기각되면은 1년을 살아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공탁해서는 될 게 아니에요. 운전자분에서 형사합의가 나오는데 왜 형사합의가 안 됐을까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저런 데다 차를 세워놓는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이 차는 차가 고장나서 이제 서 있던 걸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이 사고 진짜 이해가 안 되죠. 지금 후방 영상 아까 그 사고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네. 예. 차려다 세우면 어떡해요. 예. 10년 정도 그 이상 그랬으면은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부부관계, 그러니까 지금 부부싸움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다 차를 세우고 그냥 가면 어떡해요. 예? 이렇게 가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유족들은 2년도 너무 가볍다는 생각할 겁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5년까지 할 수 있거든요. 유기치사는 아니고 그냥 업무상 과실치사로 진행됐는데요. 저 버스 저기서 올 때 사람도 보이겠죠, 이 정도면. 저 뭐야 미리 속도를 줄였어야 되는데. 예.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진짜 억울하게 돌아가셨죠. 그냥 차 버리고 도망갔으면은, 근데 그럴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유족분들 따님, 그리고 제가 손녀를 기억하는데요. 할머니가 키워주시고 그 유족분들의 아픔에 다시 한번 위로의 뜻을 전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지 못하면은 항소심에서도 좋은 결과는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와 일반 도로는 다르죠. 다릅니다. 이게 자꾸 맴돌아요. 좀 미친놈이야 저거. 그리고 버스 기사분도 억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죄냐 무죄냐를 따질 때 약 7초 또는 그보다 조금 더 보였을 것 같은데 왜 못 폈냐, 이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물론 항소심에서 또 유무죄가 또 한번 판단되겠죠. 내가 잘못하게 인정하고 형사합의를 하느냐, 아니면 형사합의는 하고 무죄 주장을 하느냐, 형사합의 안 하고 끝까지 무죄 주장하느냐, 그 판단은 이제 본인에게 달려 있습니다.